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예전부터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2005년도 책이더라고요. 2005년에 나온 책이 2020년까지 절판되지 않고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테고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번역을 하신 이시영 박사님의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관심이 갔었습니다. 이번에 이북으로 읽었는데 꼭 종이책으로 다시 읽고 밑줄 긋고 접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1984년 판에 붙인 서문에 보면 평소에 나는 유럽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4페이지에 이 수용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카포는 수감자들 중에서 다른 수감자를 감시할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담배는 카포들에게만 주어졌고 일부 작업장의 감독들이 위험한 일의 대가로 몇 개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자기에게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어느 날 동료가 자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가면 줄을 서서 오른쪽으로 보낼 사람과 왼쪽으로 보낼 사람을 정했대요. 누군가가 귓속말로 알려줬대요. 오른쪽으로 가면 작업실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행이라고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녁에야 우리는 장교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행을 선고받았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43페이지에 보면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에 앞으로 절대로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수용소에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대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기회를 감안해 보아도 아무런 보장 없이 자기 자신이 수많은 선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살아남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보통 수감자들이 살아나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친구들이 프랭클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친구들끼리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충격으로 크게 낙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도 몇 주 먼저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프랭클의 막사로 숨어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막사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려고 몇 마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죽음의 선별을 두려워하지 말게. 진위대의 주치의인 의사 M은 의사에게는 약하다네. 단 한 가지만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만약 자네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 나치대원이 그걸 알게 되는 날엔 그 사람을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 날 가스실로 보낼 거야. 해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한다네. 회교도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가스실로 보내지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러면 더 이상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더니 프랭클 박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자네만은 예외일 거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막사의 다른 사람들 보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번 선별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확신하건대 누구라도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유용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